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한 시장 흐름에는 역시 3거래일 연속 매수로 나선 외인과 기관의 힘이 좀 있었고요. 시장에는 오늘 섹터별로 훈풍을 불어넣는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체크해 볼게요. 자,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석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소속이 매경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해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시장이었습니다. 기관 외인 매수 탑에 삼성전자가 자리했고요. 이 유리기판 본격 등판 소식에 YC캠, 피롭틱스, SKC와 HB테크놀로지의 JNTC까지 줄줄이 오늘 베스트 30에 등장했습니다. 한편 호실적주의 강세가 이어졌죠. 역대급 매출의 신고가 경신한 현대로템, 그리고 처음으로 흑자를 낸 SK바이오팜, 오늘 수급이 강했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30 만나봤고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사실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좀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좀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좀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앞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게 6G라든지 로봇에 대한 산업이 조금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이번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산업 사이클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많이 시장에서도 기다릴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RTX 50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PC에 대한 기능 성능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탑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기능면이 좀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딥시크 관련돼서 모멘텀을 만든 것도 이제 꼭 비싼 칩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성능을 이제 잘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비용 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에 대한 이제 좀 온디바이스 AI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5가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판매가 역대 최다 판매량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갤럭시 S25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는 또 양자 보안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떠나서 이제 양자까지 들어가는 미래 기술에 대한 탑재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대한 판매량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잘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10만 전자를 기대를 하면서 9만 원 근접하게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거의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보여주더라도 5만 원대는 이제 확실하게 지켜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 선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한 뭐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삼성전자 점검해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다양하게 조금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슈들이 있고 지금 자리도 차트상 주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는 5만 원 선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JNTC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3% 정도 강하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일단 이 JNTC라는 회사는요,
이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도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도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런 유리기판을 일단 글라스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국내 대표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JNTC가 3D 커버 글라스를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3D 커버 글라스 같은 경우는 공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 있는 이런 내장 글라스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측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전방산업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산업 수요 상승과 더불어서 동사의 3D 커버 글라스 잠재력과 성장성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테마가 상당히 강한데 역시나 JNTC도 유리기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판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얇고 평탄한 소재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반도체 패키지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소비 전력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SKC를 대장주로 해서 여러 종목들이 최근에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이제 반도체용 이 TGV 유리기판을 시제품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대면적 TGV 유리기판을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반도체 3사에 지금 테스트용으로 샘플용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올해 말쯤에 이제 실제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계획대로라면 이 매출이 언제가 반영되느냐? 빠르면 올해 말에 실제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는데 인도 시장이 이 회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또는 차량용 유리기판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차량용이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용 이 유리기판이 주력인데 인도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 세계 3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에서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인도에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기대감을 앞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분기과 3분기 때 영업 손실이 좀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번 4분기 때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안 좋았다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때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적도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걸 봐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일단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고점 또한 역시나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0원까지 충분히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 유익판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지금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고가 수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3만 원 정도 선까지도 목표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은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 정도 수준에서 끊어주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으로 JNTC 살펴봤습니다. 이 곡면에도 사용 가능한 커버 글래스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돋보이고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선,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선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저희는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삼성전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 JNTC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강 유리 회사입니다. 강 유리 회사입니다. 최강 유리 회사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김민성 매니저님, 저희 두 번째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도 주의 종목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인스코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1월 초에 제가 오전에 이제 매일경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어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또 세론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주의를 할 게 왔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아피메즈 US가 나스닥에 대한 상승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4년도 10월 달에도 여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한번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전에 좀 상한가를 기록했던 12월 18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슈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좀 다른 변동성 없이
없이 계속해서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피셜 내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없이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치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좀 이슈가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한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제 11%가량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피메즈 US에 대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추가적으로 오늘 또 나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이슈조차 없이 또 이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원인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엠바고가 걸렸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소식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상한가를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변동성 없이 인위적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간 건지 여기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게 좀 체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좀 판단을 하기에는 워낙 많은 이슈를 끌고 왔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5,950원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돌린다 하더라도 쏟아지는 매물대가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강한 트리거, 강한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아피메즈 US가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이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트리거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힘있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여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과 두 번째 종목은 주의 종목으로 인스코비 살펴봤습니다. 이 자회사의 뉴욕 증시 상장 관련 기대감 하나의 재료만으로 움직였던 만큼 좀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확실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박철순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네.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종목일 수도 있는데 오늘 현대 로템이 종가 기준으로 17%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위 산업, 방산 사업부와 그다음에 철차 사업부 이 두 가지가 주력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사업부 같은 경우는 폴란드형 K2 전차 납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차 사업부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에서 5조 규모의 수주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주량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역시나 두 사업부, 주력 사업부 모두 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한 효과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1분기 안에 지금 폴란드의 K2 전차 2차 물량 계약이 기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2차 물량이 지금 계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사측에서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좀 해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도 지금 폴란드의 국방비가 2024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방비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연합도 지금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추세다 보니까 역시나 K2 전차의 2차 물량 계약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1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인도와 중동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납품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도 계약에 대해 자부심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 수요 증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사측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네. 2024년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가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7% 급증을 하면서 역시나 엄청난 실적 성장을 이뤘던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110만 주 정도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거의 100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지금 추세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바로 지금 차익력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상단 부근에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의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요. 일단 8만 원 정도 선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6만 6천 원 정도 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는 반드시 전량 현금화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미리 팔아놨던 절반 정도를 다시 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님과 현대 로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8만 원 선까지 눈높이 바라보되 6만 2천 원 선 손절 라인 지지 여부 체크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정리해볼게요. 전문가님 먼저 현대 로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수주 모멘텀을 보유한 방산주입니다. 네, 추가 수주 강조해 주셨네요. 매니저님 인스코비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리스크는 미리미리 줄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리스크 포인트 주의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저는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더존비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매출 최초로 4천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 약간 이런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형성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좀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도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에 대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또 AI 사이클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AI 사이클에 좀 빼놓지 않고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비중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회계나 근태 관리를 하는 아마란스 10이라는 솔루션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68%가량 이 사업 부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도전비중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AI 사이클에 대해서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만들고 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기대감이 부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시장에 뜨겁게 반응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딥시크에 대한 여파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지고 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능 면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픈소스로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많은 기업들은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오픈 AI도 오픈 소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경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본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수급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 자체가 완전하게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하락에 대한 폭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패닉셀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신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트라이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우리가 굉장히 귀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투자 포인트로 계속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매니저님 마지막 종목은 더존 비주온이었습니다. 훌륭한 실적을 뽑아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고요. 지금 신고가 영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저희는 박철순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도 만나봐야죠.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도 더존 비주온을 가지고 네. 왔는데요. 일단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주온은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과 그다음에 AI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클라우드 솔루션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캐시카우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작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회사의 AI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만들고 있는 AI 솔루션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 솔루션 같은 경우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원 AI 같은 경우는 출시 6개월 만에 뭐 2,000개의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아마란스텐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8% 정도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위아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4% 정도 작년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옴니이솔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야 뭐 작년에 워낙 또 잘 나왔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분기 4분기 실적도 역대급들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연간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27%에 입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현금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앞서도 김민성 매니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2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회사의 평균 매수 단가,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은 새해 들어서 매수가가 지금 한 7만 원 쪽이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7만 원 미만에서 지금 이미 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올랐을 때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평단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전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는 AI 회사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 회사는 1차적으로는 일단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0만 원 정도 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 정도 선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현금화 시키셨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면 또 사면 되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AI가 계속 시대의 트렌드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더존 비주온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박철순 전문가님도 마지막 종목으로 더존 비주온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1차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8만 원 선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수급의 추이를 볼 때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실적이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두 분의 종목이 겹칠 때는 한마디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더존 비주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를 근데 앞에서 해버리셔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는 네. 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강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또 하셔가지고 일단 돈을 버는 희소성 높은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세 사람 다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하겠습니다. 더존 비주온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